네, 반갑습니다. 열정의 훈쌤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통계의 모든 개념을 다 배웠고 문제도 조금 풀어봤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는 마음에서 이제 교과서랑 이제 프로젝트 531에 있는 나머지 문제들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준비됐습니까? 네, 교과서 프로젝트 531 준비하시고요. 네, 시작할게요. 50페이지 3-2번 한번 볼게요. B 회사에서 생산된 제품의 무게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자, 이 제품에 400개 이미 추출해서 무게를 조사했더니 평균이 415, 표준 편차가 15였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절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 평균과 표준 편차는 표본 한 개를 조사했을 때 표본의 평균과 표본의 표준 편차가 되는 겁니다. 원래라면 여러 개 조사한다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확률 변수로 채택을 했었지만 표본 한 개를 조사하는 추정의 상황에서는 당연히 상수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x바가 415 그리고 s가 1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에서 무게 m의 신뢰도 95% 신뢰 구간을 추정하는데 이제 시그마를 모르는 상황, 즉 모 분산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이제 s로 대체할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 식을 이미 외웠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m을 신뢰도 95% 추정하면 415 빼기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죠. 루트 400분의 시그마. 네, 시그마는 s로 대체합니다. m. 네, 415 플러스 1.96에 루트 400분의 15. 자, 요거는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겠어요. 루트 400은 20이죠. 20분의 15고 4분의 3입니다. 1.96이 4로 나눠지겠네요. 이건 뭐 여러분이 사실 계산하면 되는 영역입니다. 4로 나눠지면 4, 4, 16, 4, 9, 36 0.49죠? 0.49 곱하기 3은 네, 0.5 곱하기 3 빼기 뭐 0.03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계산해주면 1.47이 되겠네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415 빼기 1.47이니까 우리가 413.x부터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나요? 0.45, 네, 1.47 맞고, 네, m 416.x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가능한 m의 실내 구간에 속하는 자연수의 개수는 414, 415, 416 3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50페이지 유형 4번입니다. 문제를 한번 볼게요. 분산이 4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한다. 그때 신뢰도 99% 무평균을 추정할 때 신뢰 구간의 길이가 2 이하가 되도록 하는 n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그렇다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이제 여러분이 외워주면 좋겠습니다. 2 곱하기 뭐였어요? 해당하는 뭐 신뢰도에 해당하는 값이 들어가겠고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신뢰 구간의 길이입니다. 그러면 이제 필요한 값들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좋게도 어떤 상황이냐면 네, 모 분산이 나와 있습니다. 모 분산이.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9% 추정이기 때문에 상을 한번 보면 여기서 이제 k 값을 추정할 수 있겠죠. 네, k가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 곱하기 3 곱하기 루트 n분의 분산이 4기 때문에 시그마는 2가 되겠죠. 자, 이 값이 실내구간의 길이가 2 이하가 된다. 그럼 계산해주면 되겠어요. 좌우변에 이제 일단 나눠줄 건 나눠주고 6은 루트 n보다 작거나 같다. n은 36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다행히 바로 n을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죠. n은 36.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51페이지 빈출 유형 마무리 3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무게는 평균이 120, 표준 편차가 5g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근데 여기서 한 개 무게를 이미 추출했더니 125g 이상의 확률을 P1, 16개 이미 추출했더니 평균이 120 이상의 확률을 P2로 할 때 P1 플러스 P2를 구하시오. 자, 그럼 우리는 P1, P2를 따로따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P1인데요.
P1은 여러분이 주목해 볼 사실이 이제 뭐 한계를 공장에서 이미 추출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주어진 정보를 한번 살펴보면 제품의 무게의 평균을 이제 뭐 딱히 추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품 무게를 주고요. 얘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평균 120, 표준편차가 오니까 이렇게 적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모집단의 값이 되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그리고 한계를 이미 추출해서 무게가 125g 이상일 확률이니까 이 한계를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거는 그냥 모집단의 값을 물어보는 거죠. 이 x 값이 125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묻는 겁니다. P1을 계산해주면 이제 Z는 5분의 x-120 해줘서 바꿔주면 되겠죠. PZ가 1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확률 분포표를 이용하면 나와있죠. 네, 0부터 1까지가 0.1이라고 0.3413이라고 나와있죠. 그럼 우리는 1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니까 0.5 빼기 0.3413을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0.1 5 87이 되겠습니다. 암산 되나요? 네, 선생님 암산했습니다. 자, 다음에 살짝 올릴게요. P2를 한번 구해보죠. P1과 P2의 차이점은 명확합니다. P2는 이제 이미 추출한 16개의 무게의 평균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부터는 무슨 조사? 표본 조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추출을 이제 개수를 따지면서 이렇게 추출을 했다. 추출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표본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P2를 한번 구해보면 16개의 무게의 평균이 122g 이상일 확률을 P2로 할 때 P1 플러스 무게의 평균이 122 이상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 글을 잘 봐야 돼요. 16개 묶음들이가 얼마 이상이다 라던가 그 무게의 평균이 얼마 이상이다 라던가 전혀 다른 말이죠. 네, 여러분이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X바를 표본 평균이라 한다면 이 표본 평균은 뽑을 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적당한 확률 분포를 따를 것이고 그것은 확률 변수이고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죠. 게다가 모집단의 평균과 같고 분산은 네, 루 때문에 시그마 4분의 5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결국 Px바가 122g 이상의 확률이니까 표준화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4분의 5분의 X바 마이너스 120. 그럼 122 넣어주면 PZ는 크거나 같다. 네, 분자가 2죠. 네, 분모는 4분의 5인데 네, 역수 곱해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4분의 8이고요. 아니, 5분의 8이죠. 5분의 8이고요. 똑같이 분자 분모에 4 곱해주면요. 그러면 이거는 1.6보다는 크거나 같은 확률이죠. 자, 역시 1.6과 관련된 Z값이 나와 있습니다. 1.6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0부터 1.6까지가 0.4452로 나와 있으니까 구하고자 하는 값은 여기죠. 0.5 빼기 0.4452 계산해보면요. 네, 여기서 계산 팁은 9, 9, 10을 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면 0.0548 이렇게 되겠네요. 네. 네, 이거랑 P1 더하기 P2죠. 그래서 P1, P2 더해주면요. 0.1587 이거 다 계산할 필요 없는데 사실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해보면 5, 2, 1 올라가면 1, 1 올라가면 2, 0.2125 미안합니다. 2135네요. 네, 이거 1 올라가면 3이죠. 네, 2135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에요. 자, 52쪽 11번입니다. 문제를 한번 읽어보죠. 정규분포 n m,3의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81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신뢰도 x%로 추정한 신뢰 구간의 길이를 fx라 하자.
상수 x1, x2에 대해서 fx1이 3분의 fx2가 2일 때 x1 더하기 x2를 구하라. fx1은 뭐냐면 신뢰도 x1%로 추정한 신뢰 구간의 길이가 되겠죠. 어쨌든 간에 fx를 바로 세팅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신뢰 구간의 길이로서 생각하면 되겠죠. 자, x% 추정이니까 2 곱하기 적당한 kx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신뢰 구간의 길이죠.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 이 x에 관련되게 k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림을 한번 보면, 자, 이렇게 생겼죠. 이거를 이제 표준 정규분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적당히 마이너스 k부터 k까지 요 확률이 x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x%, 100분의 x. 그래서 100분의 x가 p z, 절대값 z가 k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맞춰준다면 이제 이 k는 x와 관련된 값이 되겠죠. 그래서 상수가 아니기 때문에 kx 이렇게 적어준 겁니다. 네. 근데 표기사항은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구해보죠. fx1, fx2 한번 보겠습니다. 자, fx1은요 2 곱하기 kx1에, 자, 평균이 m 표준편차가 3의 제곱이니까 또 표본의 크기 n이 81이죠. 네, 시그마는 또 3이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분의 3 이렇게 되겠죠. 얘가 얼마? 3분의 2다. 자, 그러면 kx1이 얼마다? 네, 암산되죠. 3분의 1에 곱하기 2니까 없어지면 1입니다. 이 말은 이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확률이 x1이 되겠네요. p 절대값 z가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얼마? 네, 100분의 x1인 거죠. 자,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0.3414 곱하기 2에 해당하는 확률이 되겠죠. 그래서 0.6826이고요. 이렇게 따지면 네, x는 이제 68.26%가 되는 거예요. x1은 68.26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같은 방법으로 이제 x2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살짝 크기 조정하고 x2 한번 구해보죠. fx2는 2 곱하기 k의 x2에 이제 루트 n분의 시그마입니다. 이 값이 2입니다. 그럼 kx2는 네, 날려줄 거 날려주면 네, 3이 되겠네요. 그럼 p z가 네, 마이너스 3부터 3까지가 100분의 x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값은 우리가 역시 여기서 찾아볼 수 있죠. 그래서 0.4987 곱하기 2가 되겠습니다. 계산 한번 해보면 0.49, 뭐 암산할게요. 네, 0.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9, 8에 올라오니까 99, 네, 6인데 1 올라오니까 74, 9974. 그러면 x2는 99.74가 되겠네요. 자, x1과 x2를 구했네요.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68.26에 99.74. 0 올라가고, 0 올라가고, 딱 떨어지네요. 8 올라가고 168입니다. 다음은 168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지금부터 이제 교과서 대단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일단 저기 저 동글뱅이 요거 색칠돼 있는 게 이제 3개면은 상, 2개면은 중, 하나면 하, 뭐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글뱅이 3개짜리들을 좀 위주로 풀어줄 거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개별적으로 선생님에게 네, 질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교과서 125쪽 12번 한번 풀어보죠.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A 타이어 수명은 평균이 4만 킬로고 표준편차가 2,000 킬로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하고, B 타이어 수명은 평균이 45,000, 표준편차가 4,00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자, 그러면 뭐 A 타이어와 B 타이어를 이제 각각 확률 변수로 만들어 줘야겠네요. X를 이제 A 타이어 수명, Y를 B 타이어
수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x는 n 4만 2000의 제곱이 되겠고요. y는 n 4만 5000 4000의 제곱을 따르게 되겠습니다. 그때 이 공장에서 생산된 타이어 A와 타이어 B 중에 임의로 한 개씩 택할 때 A 타이어 수명이 4300 이상일 확률과 B 타이어 수명이 A 이하일 확률이 같다. 상수 A 값은 이렇게 물었네요. 자, 그러면 이제 각각 비교해서 계산해 주면 되겠는데 확률 계산은 역시 서로 다른 확률 변수에 대해서는 표준을 적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Z는 2000분의 X 마이너스 4만 또는 4000분의 Y 마이너스 4만 5000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묻고자 하는 거를 이제 X, Y로 표현해 볼게요. A 타이어의 수명이 43,000 이상이니까 PX가 43,00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인 B 타이어 수명이 A 이하일 확률이니까 PY가 A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과 같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바로 표준화를 적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X를 이제 바꿔줄게요. 그러면 Z는 크거나 같다. 2000분의 3000이 되겠죠.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는 PY가 작거나 같다. 자, 4000분의 A-45,000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네, Z로 써줘야겠죠. 네, 그러면 여러분, 어떤 확률이 같은 거냐면, Z에 대해서 어떤 값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과 어떤 값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같습니다. 그 말은, 네, Z가 0이라는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지점에 두 값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2분의 3 지점이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4000분의 A-45,000이 되겠고 이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네, 이런 얘기는 사실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4000분의 A-45,000은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바로 암산이 되면 되게 좋겠지만 뭐 안 보이면 어쩔 수 없고요. 4000분의 어떤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려면 이 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6000이 되면 되겠네요. 그러면 A 값을 바로 구할 수 있겠네요. 등호로 써놓고 45,000을 이항하면 A는 39,000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6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A 제품의 무게는 정규분포 M,2의 제곱을 따른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바로바로 정리할게요. X를 A 제품 무게라 한다면 X는 N, M,2의 제곱을 따른다. 다음에 B 제품의 무게를 정규분포 3M,4의 제곱을 따른다. 자, 그러면 Y를 B 제품 무게라 하고 Y는 N, 3M,4의 제곱을 따른다. 자, 그때 공장에서 생산된 A 제품과 B 제품 중에서 임의로 4개씩 선택한다. 여기서 임의로 4개씩 선택한다는 것은 표본을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이 표본의 평균 무게가 K 이상의 확률과 평균 무게가 K 이하의 확률은 같다. 이 말은 각각을 표본 평균을 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X반은 역시 똑같이 4개씩 표본을 뽑고 있잖아요. 그래서 N이 4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계산을 해주겠습니다. N, 이제 바로 계산할게요. 2의 제곱분의 2의 제곱이니까 1이겠죠? 1의 제곱. Y반은 N, 3M, 2분의 4의 전체 제곱.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의 제곱. 2의 제곱분의 4의 제곱은 2분의 4의 전체 제곱.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때 뭐가 같다 했냐면 A 제품의 평균 무게가 K 이상의 확률 그리고
B 제품의 평균 무게가 K 이하의 확률이 같습니다. K분의 M은 그러면 역시 뭘 적용해야겠다? 표준화를 적용해야겠다. Z는 1분의 X바 마이너스 M이고요. 또 2분의 Y바 마이너스 3M입니다. 그때 계산을 해주면 P, Z가 이제 X바가 K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은 K-M보다 Z가 크거나 같은 확률이고요. P, Y바는 이제 대입해주면요. Z가 2분의 K-3M보다는 작거나 같은 확률입니다. 이건 우리가 그 저번에 했던 얘기가 되겠네요. 어떤 것 이상의 확률과 어떤 것 이하의 확률은 이제 절대값은 같고 부호는 다른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을 해 줄게요. 그럼 뭐 K-M은 바로 이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K 플러스 M은 그냥 이제 그냥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바로 그냥 마이너스를 한쪽에 붙여줄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K 플러스 M은 2분의 K 마이너스 3M이다. 자, 요거 이제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2배 해주면 마이너스 2K 플러스 2M은 K 마이너스 3M. 자, 식이 하나 나옵니다. 3K는 5M이다. 자, 여기서 3K가 5M인데 K분의 M을 물었으니까 K분의 M은 5분의 3이 되겠네요. 답은 3번이 되겠죠.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17번 한번 볼게요. 정규분포 n,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였다. 그 표본 평균을 x바를 하자. 그때 모평균 m의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 a에서 b까지라고 할 때 b 빼기 a 신뢰 구간의 길이죠. 길이가 11.76이다. p x바가 m 플러스 5.88보다 큰 같을 값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일단 신뢰 구간을 바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a는 신뢰 구간의 길이고요. 자, 95% 추정했을 때 이제 별말이 없네요. 그러면 이제 1.96을 채택하면 되겠습니다. 2 곱하기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값이 11.76이라 했네요. 자, 그럼 일단 식을 하나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이거 뭐 계산 과정은 사실 뭐 일단 계산해 줄게요. 2로 먼저 나와주자. 그래서 2, 5, 10 28, 16에 28, 16 5.88이네요. 1.96에 왠지 3을 곱하면 5.88이 될 것 같다. 3, 6, 18이니까 1, 18에 3, 9, 27 좋습니다. 1을 더해서 8이고요. 5.88 맞네요. 네, 그러면 3으로 나눠주면 되겠다. 네, 그냥 요령껏 한 거죠. 네. 그래서 루트 n분의 시그마가 결국에는 3이 나오더라.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궁금한 거는 p x 바가 m 플러스 5.88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입니다. 근데 여기서 x 바의 분포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x 바는 n n분의 시그마 제곱이잖아요. 그런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3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값은 3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표준화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z는 3분의 x 바 마이너스 m이라고 채택할 수 있겠고, 그러면은 이 px가 m 플러스 5.88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은 pz가 자 m 플러스 5.88 들어가주면요 3분의 5.88이죠. 근데 5.88 아까 3으로 나눠봤잖아요. 네, pz가 1.96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죠. 자,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1.96에 관련된 식을 알고 있죠. 자, z고요.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가 여기가 95%잖아요. 0.95죠. 그러면 여기 합치면 얼마예요? 0.05가 되겠죠. 근데 여기 한쪽만 모르고 있으니까 0.05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값은 0.025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답은 0.025입니다. 간단하죠? 네, 넘어갈게요. 자, 22번 보겠습니다. 127쪽이에요. 어느 지역에서 버스 정류장 사이의 거리는 표준편차 80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모평균을 신뢰도 95% 추정할 때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가 39.2 이하가 되기 위한 표본의 크기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네, 굉장히 복잡하게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서 적어볼게요.
자, x는 이제 버스 정류장 사이 거리라고 하겠습니다. 평균은 나와 있잖아요. 근데 표준 편차는 알고 있죠. 굉장히 부자연스럽긴 하지만 추정을 위해서 분산을 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95% 추정할 때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죠. 그럼 일단 모평균은 m이에요. 표본평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x바입니다. 그러면 이거의 차이가 39.2 이하가 돼야 된다. 차이기 때문에 이제 절대값을 씌워주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뢰도 95% 추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일단 표본을 한번 표본 조사를 한다는 그런 가정에 의해서 이제 신뢰도 95% 추정을 할 수 있는데요. x바 빼기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죠. 루트 n은 나와 있지 않으니까 표본의 크기 루트 n분의 n이죠. 표본의 크기 n은 표본 크기. 시그마는 나와 있습니다. 80이죠. 그대로 적어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95% 추정을 할 수 있는데요. 추정을 하고 나니까 우리가 원하는 m과 x바에 해당하는 값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m 빼기 x바를 했을 때는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80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1.96 루트 n분의 80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그럼 절대값을 씌워준다면 1.96에 루트 n분의 80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값이 차가 39.2 이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39.2면 제일 이상적일 겁니다. 하지만 뭐 딱 떨어지는 n의 값이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이 조건을 만족하게끔 만들어 주려면 1.96의 루트 n분의 80이 39.2보다는 작거나 같은 상황이 돼야지만 39.2보다 그 작은 차이를 만들면서 존재할 수 있겠죠. m-x바가.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요 n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어요. 나눠줄 수 있는 게 분명히 보일 겁니다. 39.2는 일단 4로 나눠줄 수 있겠네요. 4, 6, 4, 9, 36, 4, 8에 32. 9.8이고요. 이거 두 개 하면 19.6이네요. 그러니까 보이나요? 얘 곱해주면 이제 10만 먼저 곱해주면 19.6 곱하기 2 곱하기 루트 n분의 1은 그거 나왔다. 9.8이죠. 근데 9.8이 나눠지는 거 보이나요? 네. 그리고 루트 n 똑같이 좌우변을 곱해주면 루트 n은 4보다 크거 나왔다. 그럼 16보다 n이 크거 나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표본 크기의 최소값이니까 n이 16이 돼도 괜찮네요. n이 16이 되면 딱 두 개가 같아지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n이 최소값 16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 맡은 진도를 모두 나갔는데요. 이제 앞으로 남은 수업은 한 번 정도 또는 두 번 정도 남은 반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윤주 선생님과 이제 협의를 해보고 그냥 개별적으로 질문을 받아주던지 아니면 이제 N제 풀이 해주던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두 수고 많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